오늘은 엑셀 실무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를 직접 따라하게 하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를 여시하는데 시트를 열 곳은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죠? 왼쪽 아래에 보면 01 성별 판단 시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먼저 성별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주민등록번호 8번째이죠. 그죠? 8번째. 이 번호가 1번일 경우는 남성으로 하고 2번일 경우는 여성으로 하는 것을 choose 함수와 mid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choose 함수가 있어요. 요 choose 함수도 있고 우리가 mid 함수가 있는데 이 choose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값이 그 값을 우리가 인수라는데 이 인수의 값이 1일 경우는 첫 번째 첫 번째가 출력이 됩니다. 계속해서 인수가 2일 경우는 요 두 번째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 mid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열을 쓰겠습니다. 문자열 중에서 시작 번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바로 mid 함수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 값을 잘라내야죠. 그죠? 요 값은 잘라내야 되려면 이 전체가 문자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가 문자열에서 문자열이 되는 것이고 시작 번호는 바로 6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빼기 표시까지 문자열입니다.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이 바로 8이란 뜻이에요. 여덟 번째. 그 다음에 개수 몇 개요? 한 개만 잘라놔야죠. 그죠? 한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요 시트 D에 3셀을 클릭해 놓으시고, 클릭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요 수식 입력줄을 다시 클릭해 놓으세요. 수식 클릭해 놓죠? 그 다음에 MID 들어갑니다. MID.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MID.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문자는 요거죠. C3셀을 클릭하시고 콤마 해주셔야죠. 콤마 해주라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문자열 콤마 했습니다. 스타트 문자열 스타트 번호 그 다음에 콤마 그 문자의 개수 있죠? 요 문법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콤마일 때 다음에는 우리가 시작 번호 몇 번째? 여덟 번째였었다. 몇 개를 자릅니까? 한 개를 자른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잘렸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갖다 놓고 오른쪽 아래 자동 채우기 핸들을 여기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요거 끌어내리시면 되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누르셔서 끌어내리시면 맞죠? 그죠? 이렇게 각각의 값이 요런 값이 바로 요 값이 잘려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 mid 함수를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인수 요 안에 넣어주면 되죠. 그죠? 이 전체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개 전체 출력값이 1일 때는 첫 번째가 된다는 뜻이고, 그죠? 2일 때는 두 번째. 근데 첫 번째는 뭘까요? 남자를 써주면 되고, 두 번째 여자를 써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식이 들어갈까요? 여기 클릭해 놓고 수식 여기 MID에다 클릭해 놓으세요. 이렇게. MID 앞에 M자 앞이죠? 그 다음에 CH를 눌러보세요. CH를 누르면 맨 아래에 이렇게
choose 요거 있어요. 인수 목록 중 하나를 고릅니다. 나왔죠? 더블 클릭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그죠? 맨 뒤에 클릭해 주시고 또 문법을 볼까요? 인덱스 넘버라는 인수값 콤마하고 값을 쫙쫙쫙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콤마를 들어가야죠. 콤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이 1일 경우는 뭘까요? 남자 이렇게 큰 따옴 꼭 줘줘야 합니다.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여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3일 경우도 있어요. 3일 경우는 또 남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4일 경우는 여자일 경우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답니다. 결국 가로 닫고 엔터 치시고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아래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 놓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썼다. 이렇게 더블 클릭과 요 2번을 그죠? 요 1번을 2로 바꿨습니다. 2 엔터 여자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요것도 바꿨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요 1도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번호를 이렇게 하고 그걸 3번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3번은 남자죠?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걸 4번으로 바꾼다. 4번 엔터 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choose 함수를 사용해서 choose 함수와 그 다음에 mid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마쳤으면 두 번째 시트로 갑니다. 이번에는 나이 계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 앞에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이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인데 나이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이를 계산하면 오늘의 연도, 지금 연도죠. 그죠? 현재 연도에 빼기해서 지금 요거의 연도죠. 그죠? 출생 연도죠. 결국 출생 연도를 빼주고 됐죠? 출생 연도를 빼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생 연도를 빼주면 되는데 현재 연도를 우리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함수가 있냐면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today라는 함수가 지우겠습니다. 앞에 거 넣어야지 말고 요 to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 오늘의 날짜, 연도 그러니까 년월일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출생 연도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연도 있죠. 그리고 달 있죠. 월 있습니다. 그죠? 년, 월, 일을 넣어주는 각각 넣어줘서 구해야 되는 함수가 바로 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ate 하면 년, 월, 일 이렇게 각각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요 today 함수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today라고 입력하고 더블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년, 월, 일이 다 구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뭘까요? 바로 요거만 구해줘야죠. 요거만 그죠? 요것도 요렇게 해서 연도만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도만 잘라내는 것이 바로 year 함수죠. 그죠? year 함수에다 여기에다 날짜 위에 있는 날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이를 클릭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이 클릭하시고 위에 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넣어내시고 today 함수 씁니다. t만 써도 맨 아래에 있어요. 그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쳐놓으시면 오늘 날짜가 구해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갖다 놓으시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한번 함수를 적용해서 엔터 쳐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두 번째 또 함수를 추가해서 엔터 쳐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이러면 우리가 쉽게
처음 하시는 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번거롭더라도 계속 따라서 하세요. 여기 는 뒤에 t자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무슨 함수로 연도만 구할 수 있는 year 함수로 쓰였어요. 그죠? year y만 클릭하면 됩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year 이것이 연도만 구하는 것이죠. 뒤에 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엔터 치세요. 자동으로 가로가 채워지기 때문에 엔터 됐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연도는 분명히 구해진다는데 서식을 보게 되면 이런 서식으로 년, 월, 일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됐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서식을 연도만 오는 것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죠? 또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냥 요거를 클릭하시면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숫자를 클릭하시면 나왔죠. 2012년이라고 그죠? 숫자의 서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한 칸 띄워서 빼기. 왜 한 칸 띄우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죠. 보기 좋게 해서.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오류가 이 수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붙여 쓴 거와 띄어 쓴 거의 차이점은 엄연히 다릅니다. 띄어 쓸 경우는 분명히 어디가 오류가 있다 찾기 쉽다는 뜻이에요. 근데 붙여 쓰는 사람은 나중에 오류가 있을 경우 더 고민해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띄어서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클릭해 주시고 바로 년, 월일 해줘야죠. 그죠? 년, 월일 데이트 함수 들어가야죠. D만 누르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요 앞에 두 개만 잘라내는 게 mid 함수죠. 그죠? mid 함수. 다시 여기 클릭하시고 MID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요 값을 클릭하셔서 콤마 앞에 첫 번째서부터 그죠? 몇 개를 잘라니까 두 개를 잘라 놓아야죠. 가로 닫고 콤마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시 미드 또 들어갑니다. MID 이렇게 되고 더블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여기죠. 630이니까 6은 첫 번째, 3은 두 번째, 0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클릭하시고 C3세 클릭하시고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냅니다. 가로 닫고 또 콤마 해주시고 이번에 1이 들어가야죠. 년월일에 1 MID 또 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이 텍스트 값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몇 번째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또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값은 바로 이것을 자라내기 위한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 값은 두 번째 이 값을 잘라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은 마지막 이것을 잘라내기 위한 작업이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다 이와 똑같이 이열 함수로 뒤집어 씌워줘야죠. 똑같이 그죠? 앞에도 연도가 구해졌으면 뒤에도 연도를 구해줘야지 올바른 나이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뒤에 친 이유는 여기서는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로의 개수를 맞춰줘야죠. 여기서부터 데이트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고 각각은 미드 함수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미드 함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미드 함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가 맞춰줘야죠. 알겠습니다. 요 데이트에 D자 앞에 클릭하시고 Y만 입력해 주세요. 그럼 나오죠? Y, 요거 YEAR 더블 클릭하시고 맨 뒤에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는 가로 안 쳐도 됩니다. 자동으로 채워준데 그냥 가로 쳐주시고 엔터 칩니다.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끌어내리시면 그 사람의 나이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이 지금 뭐가 복잡했냐면 우리가 데이트 함수에 미드 함수에 그 다음에 해당 요 셀 값이 C에 3했죠. C에 3에 첫 번째 두 개를 잘랐다. 계속해서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C에 3셀에 세 번째 두 개를 잘랐다. 그 다음에 미드 함수에 C3에 다섯 번째 두 개를 잘랐다. 지금 이렇게 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죠. 잠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 다시 그 앞에다 뭐를 했나요? 이열함수로 뒤집어 씌웠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건데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그죠? 요 C의 3의 값은 바로 엿셀의 값을 전체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C의 3 값은. 그 다음에 요 1번이라는 것은 시작 문자 첫 번째에서부터 몇 개? 2개. 이걸로 의미하죠. 그죠? 다음 거 설명 안 드려도 될 테죠? 3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죠. 첫 번째, 두 번째, 3. 요 0에 해당되는 것에 2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또 5라는 것은 똑같이 여기죠. 요거 0, 이거 2개.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년, 월일을 구한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따라 하셨으라 믿고 다음에는 세 번째 작업, 근속기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근속기간에 관해서 공부할 건데 근속기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트 386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트 360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1년을 기본 30일로 따져서 시작일과 시작 날짜,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 시작 날짜, 끝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서 합니다. 먼저 근속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끝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끝 날짜는 아까 얘기했듯 today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그죠? today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근속기간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또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day는 해주셔야죠. 는하고 day 하게 되면 여기 나오죠. days 360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작 날짜는 요거 C3셀을 클릭하시고 끝 날짜는 today 함수를 써주면 되죠. today 더블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또 가로 또 닫아주세요. 엔터. 그랬죠. 그죠? 만약에 날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요거 누르셔서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근속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이니까 그것을 월로니까 30일로 1년을 360일로 따진 거니까 이것을 넣으시고 요거 눌러서 1년을 360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365일이 아니라 360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아래 끌어내리시면 우리가 올바로 구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올림 시트 4번으로 옮기셔서 반올림 기준을 관해서 공부해 볼까요? 반올림 기준. 다음은 반올림을 하는데 반올림을 사용을 안 쓰면 우리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죠. 라운드 함수 반올림을 올릴 값과 그게 반올림의 숫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0.5를 반올림하면 1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라운드 값에다 해당 값을 우리가 0.5를 써볼까요? 0.5 이런 값. 그 다음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1을 주는 것이죠. 1을 줍니다. 이렇게 써갖고 우리가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숫자 라운드하고 반올림이 1이 됩니다. 근데 숫자가 지금 수치 형태가 좀 안 나게 이거를 우리가 자릿수를 원래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는하시고 R만 쓰시면 밑에 조용 들이시면 라운드가 나오죠.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값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의 숫자만 나타나게 하나요? 1의 숫자만 나타나게 하니까 1의 숫자는 0이네요. 0. 1의 숫자는 0을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주시고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10일이 됐죠. 그죠? 7일 반올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서 0을 줬다는 것은 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뒤의 값을 반올림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뭘까요? 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뒤의 값이 반올림 되니까 11이 됐죠. 나머지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반올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0.8을 반올림, 0.9를 반올림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수를 구하는 함수, 인터저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인터저 함수를 넣어서 어떤 값이 되냐면 예를 들 값이 바로 10.5일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0.5일 경우는 바로 정수만 취하는 함수입니다. 정수.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정수가 취하는 거니까 반올림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자체가 없어집니다. 즉 정수만 취하는 함수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수만 취하는 함수다. 근데 또 문제는 만일에 10.5일 경우는 마이너스 10.5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작은 수인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이렇게 자그보다 작은 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것이 인터저 함수인데, 그럼 0.8을 반올림하는 수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터저 함수 해당 값을 주는데 해당 값에서 더하기 해서 바로 1 빼기 반올림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해당 값을 예를 들어서 0.8을 반올림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당 값에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더하기 맞죠? 더하기하고 그 다음에 1 빼기 반올림을 줍니다. 결국 여기 반올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0.8을 빼준다는 뜻이에요. 빼기 0.8 이런 식으로. 결국 볼까요? 그래서 인터저에서 정수값인데 예를 들어서 10.9를 0.8로 반올림한다 플러스하고 1 빼기 0.8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갖다 놓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는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계산이 될 테죠? 이런 식으로 반올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는 하시고 인터저 하시고 값을 하는데 똑같이 이런 표현이니까 인터저 값과 예를 들어서 10.9를 플러스 1 빼기 0.9 이런 식으로 반올림 해주면 된답니다. 다시 갖다 놓고 제가 그죠? 이런 식으로 반올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는 하시고 인터저 in만 쓰시면 나오죠. 더블 클릭하고 해당 값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시고 그냥 1 빼기 0.8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끌어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다음에 0.5도 똑같이 인터저 함수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값 클릭하시고 더하기 하시고 가로 열고 1 빼기 0.9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다시 갖다 놓고 끌어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반올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지금 요게 힌트죠. 그죠? 요게 힌트라는 사실 알아두세요. 다음에는 셀의 개수와 합계를 구하는 계산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셀의 개수와 합계 구하기. 여기서는 count if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sum if 함수가 있네요. 근데 count if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 여기는 배열로 구하는 방법, 똑같이 sum if도 하나는 일반적인 구하는 방법, 하나는 배열로 구하는 두 가지를 각각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sum if, count if 함수는 우리가 count if를 주고 범위를 줍니다. 범위에서 그 다음에 조건을 줍니다. 그 다음에 sum if 함수는 범위를 구할 곳, 먼저 이 함수는 우리가 범위가 들어갈 곳이니까 먼저 범위, 그 다음에 콤마, 그 범위에 들어있는 조건, 그 다음에 계산될 범위, 계산 범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먼저 sum if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그 다음에 C를 누르시면 나오죠. C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 바를 누르셔서 count if를 갖다 놓으면 이게 나옵니다. count if와 count ifs의 차이점은 뭘까요? count if는 조건을 하나만 준다는 뜻이고 count if는 조건을 여러 개 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count if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건 range 범위죠. 범위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합시다. C3부터 C19까지의 범위에서 콤마 범위에서 우리가 영업 1팀의 개수를 구해볼까요? 영업 1팀 큰 따옴표하고 영업 1팀 이렇게 바로 닫고 엔터. 영업 1팀이 3개 나온 거 알 수 있죠? 3개 나왔죠, 그죠? 그런 범위에서 이런 것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조건을 이렇게 주지 말고 이런 범위를 주겠습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는 하시고 count if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번에 요구하겠습니다. 실적 이 범위에서 콤마 조건을 주는데 조건이 얼마 이상은 5천 이상인 거 이렇게 큰 따옴표 들어가서 5천 이상 이렇게 줘야 됩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 이 범위에서 조건이 5천 이상이 되는 것은 이거 그죠? 밑에 게 아니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68,554와 이거 6,854와 5,692 두 개의 값을 조건 범위를 줘서 조건이 5천 이상이 되는 값을 이 범위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은 뭘까요? 개수가 몇 개냐 뜻이요. 개수가 몇 개. 2개 맞죠? 그죠? 개수가 2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여기다 범위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범위를 미리 줘놨어요. 그럴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줄까요? 여기서 그럴 경우에 조건은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해당 값을 이걸 줘볼까요?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조건을 만약에 5천만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는 바로 여기에다 이렇게 큰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앰퍼샌드 값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엔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앰퍼샌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과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죠? 다음에는 배열 수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 수식을 하려면 바로 는을 하시고 sum을 들어갑니다. sum 그 다음에 조건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을 조금 더 쓰고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건데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먼저 이 가로에 갖다 놓으시고 조건 배열 조건에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즉 범위 조건을 가로로 닫아줘야 돼요. 즉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범위가 바로 이렇게 5천 이상인 것. 이 범위가 범위에서 5천 이상인 조건에 만족하는 이것은 1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0, 만족하죠? 1, 만족하지 않으니까 0, 이것도 만족하지가 않죠. 5천 이상이 아니죠. 즉, 만족하는 것 2개만. 1이니까, 그죠? 참이니까 1 곱하기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 그죠? 이것도 1 곱하기 1의 하나. 하나하나 더하니까 더하는 게 썸이죠. 2개를 더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꼭 입력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나타내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예요. 컨트롤 키 시프트 누르시고 플러스 엔터 키를 눌러줘야지. 그냥 엔터 키만 누르면 틀립니다. 지금 이 상태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엔터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냥 엔터만 치면 안 돼요. 배열 수식은 꼭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시프트를 누르시고 엔터 키를 친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다음에 SUMIF 함수를 구하겠습니다. SUMIF 함수. 그 다음에 또 여기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SUMIF 나왔죠? 계산될 범위죠? 아니 그냥 범위, 조건이 들어갈 범위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콤마 해주시고 조건은 우리가 영업 1팀으로 하겠습니다. 영업 1팀. 그 다음에 콤마 해주시고 계산될 것은 여기죠. 여기 가로 닫고 엔터. 됐죠? SUMIF로 해서 구했습니다. 즉 SUMIF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3개의 값을 줍니다.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략할 때는 여기서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이 범위는 여기시죠. 여기에 조건을 영업 1팀으로 줬죠. 영업 1팀, 영업 1팀, 영업 1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될 것은 바로 여기를 지정했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바로 부서 범위 C3에서 C7 범위에서 조건이 영업 1팀에 맞는 그와 대응하는 곳에 3개의 값을 합계를 내는 것이 SUMIF죠. 됐습니다. 엔터. 됐죠?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열 수식도 위에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은 위와 똑같은데 는 하시고 합계를 구할 겁니다. 합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뭘까요? 조건이 들어간다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신 여기는 범위가 여기가 된다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 계산될 것은 뭘까요?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바로 범위죠. 조건에 만족하는 범위.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는하고 영업 1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뭐가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영업, 영어로 쓰네요. 영업, 이렇게. 잘못됐네요. 영업 1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됐죠? 그러면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여기를 보시면 범위가 배열수식서 범위는 꼭 가로 열고 가로가 닫아줘야 됩니다. 그 범위는 여기죠. 여기에 영업 1틈에 해당되는 것. 이 3개는 값이 두 조건이 만족하니까 1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1이 되는 거의 범위, 즉 여기에서 1이 되는 것만 우리가 합계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곱해줘야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칩니다. 그래야지 배열 수식이 올바르게 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sum product 함수로 다중 조건일 때 개수와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시트 6번으로 옮기셔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남녀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운데 정렬도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먼저 조건이 영업 1팀이고 남자인 거, 그죠? 영업 1팀이고 남자인 조건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먼저 count if 함수 count if s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I3셀을 클릭하시고 이거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드를 누르시고 여기 클릭하고 C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영어로 바꾸시고 count 마우스 공을 해 요거 count if s가 나오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criteria range라는 것은 바로 요 조건이 여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은 영업 1팀, 영업 1팀에 해당하는 조건은 영업 1팀을 들 거예요. 그럼 먼저 위에다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거기에 조건은 영업 1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남녀니까 여기 범위에서 들어가는 범위는 조건은 남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범위 이것은 여기를 줬죠. 요 범위에서 두 번째는 조건이 요거 남인 것을 아니죠. 남이 아니라 영업 1팀이죠. 요거 조건 영업 1팀입니다. 그래서 영업 1팀의 조건 영업 1팀, 영업 1팀, 영업 1팀 이렇게 또 밑에 여기는 남녀니까 여기서요. 여기에서 조건을 남을 줬죠. 남 이렇게 된 거죠. 두 조건이 다 만족하는 것은 이거죠.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요렇게 조건을 주는 게 바로 뭡니까? count if s 함수입니다. count if s 함수.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됐죠? 그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범위는 움직이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죠? F4번 눌러서 절대값 주시고 요 범위도 움직이지 말라 해서 절대값 주시고 됐죠? 요 G3은 끌어내려올 거니까 상관없이죠. 상대 참조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끌어내리시면 값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두 명 맞나요? 두 명. 영업 2팀이면서 여가 두 명이 됐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 2팀이면서 이건 아니네요. 영업 2팀이면서 영업 2팀이면서 두 개 맞네요. 그죠? 한번 요거 해볼까요? 영업 1팀이면서 남자도 두 명인가 볼까요? 영업 1팀이면서 3. 영업 1팀에서 남. 영업 1팀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count if s를 구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적을 구하는데 여기 지금 요거는 우리가 제가 count if s를 구했어요. 요거는 뭘까요? sum if s를 구해주면 되죠. 딱 클릭해 놓고 또 fx 갔습니다. fx 가서 여기서 클릭하고 s 누르시고 sum if s를 요거 있죠?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처음에는 계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sum range라는 건 계산될 범위 여기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가 계산될 곳입니다. 두 번째를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 똑같죠? 그죠? count if s와 계산될 곳 영업 일부에 조건 영업 1팀 요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녀니까 범위 여기에서 요건 남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넣어서 끌어내릴 거니까 뭐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영역 지정하고 절대값 F4번 줘야죠. 그 다음에 요 범위도 절대값이죠. 요거는
상대값이 돼야죠. 끌어내릴 거니까 이렇게 끌어내니까 이 값은 증가돼야죠. 이 값도 절대값이죠. 범위 움직이지 말아야죠. F4번. 이런 식으로 쓰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끌어내리시면 값이 올바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이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sum product 함수로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수식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오른쪽 버튼 내용 지우기 해서 요거는 무슨 함수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sum product 함수. 이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위를 지정할 건데 범위 이름 이렇게 영역 지정합시다. 이렇게 영역 지정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가 아니라 수식에 가면 이름 정의가 납니다. 이름 정의 여기서 일일이 할 거니까 요거 선택 영역에서 만들게 합시다. 그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첫 번째 행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행의 뜻은 뭐냐면 바로 요 범위를 말하죠. 요 범위의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름을 부서를 누르면 됐죠? 이렇게 이름이 성별,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범위가 지정됩니다. 그럼 sum product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또 fx 가볼까요? 클릭하고 s를 누르셔서 sum product 함수를 우리가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열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처음 배열되는 값은 바로 여기 부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부서를 쓰겠습니다. 배열 부서가 뭐와 같다. 배열 부서가 요거와 같아야죠. 그죠? 요거와 이런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여기서 부서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로 열고 비교할 거니까 가로 열고 부서가 그 다음에 요거와 같다. 이런 조건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뭐냐면 성별이 또 요거와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배열 수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 콤마를 별표로 바꾸었습니다. 별표로 이렇게. 왜냐면 두 조건이 만족하는 거니까죠. 두 조건이 하나는 부서와 요 조건 하나와 또 요 조건 하나가 만족하면 각각의 값이 1 되죠. 1 이렇게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됐으면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칩니다. 됐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끌어내리시면 값이 똑같이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적 현황을 구할 건데 실적 현황 똑같이 이거 누르셔갖고 아까 했으니까 최근에 사용한 함수 나왔죠. 이걸 클릭하셔서 또 조건을 들어가니까 가로합니다. 가로 부서가 는하고 요거와 같은 조건 하나. 그 다음에 그냥 합시다. 여기서 곱하기 하시고 가로 열고 요번에는 성별 이름 줬죠? 성별이 또 뭐와 같느냐? H3 요거와 같은 가로 닫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는 곳에 세 번째는 실적 그냥 써주면 되죠. 실적은 그대로 이 범위가 맞는 거니까 그죠? 이 범위가 실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시고 또 끌어내리시면 값이 위에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우리가 일반 수식으로 계산한 거고 밑에는 배열 수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7번째, 7번째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아래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강 인원을 계산할 건데 워드와 엑셀 각각의 워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네요. 각각에 해당하는 남자는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건데, 그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이건 배열 수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sum 함수를 사용해서 범위, 즉 범위는 우리가 가로친다고 했어요, 그죠? 범위를 비교해 볼 겁니다. 범위를, 그것이 뭐와 범위일까요? 바로 지금 보게 되면 C의 16이죠. 16. 그 범위를 비교할 겁니다. 비교해서 그것을 범위를 비교하는 것과 또 범위 위를 구하면서 거기서 또 범위죠. 여기서 지금 D의 15값과 비교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보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맞으면 각각의 1이 된다는 뜻이죠. 1이 될 때 결국은 1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이죠. 1 곱하기 2는 참이니까 1이 됐을 때 그것의 합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서 해당 값을 여기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랫방향이죠, 그죠? 이건 아랫방향이니까 뭐를 절대값으로 한다? C열을 절대값합니다. 결국 여기에다 C열을 절대값으로 하니까 달러 이렇게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범위를 보시면 이 범위는 이쪽 방향이죠. 그럼 뭐를 절대값으로 한다? 15행을 절대값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15행이니까 앞에 15 앞에만 달러 값을 붙여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해 줍니다. 넣어놔시고 SVM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조건입니다. 또 조건, 저는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죠? 이런 식이 되니까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가로 열고 가로 닫아줘야 되었어요. 배열 수식에서 여기 첫 번째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가로운데를 클릭해 놓고 거기는 남녀에 해당되니까 여기 범위죠. 여기죠, 그죠? 범위 움직여서는 안 되죠. F4번 눌러주셔야죠. 그거와 비교합니다. 요 값이죠? 요 값을 클릭하는데 아래 방향이니까 F4번 눌러서 $C16 이렇게 내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여기도 워드 과목이니까 여기 범위죠. 움직이지 말아야죠. 절대 참조 F4번 눌러주고 또 그것을 비교하는데 요거와 비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뭐를 절대값으로 한다? 바로 이렇게 15행을 절대값으로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Ctrl Shift 누르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래로 끌어놓으면 올바른 값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 다시 보시면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죠?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조건을 줄 때는 꼭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조건 하나, 요 조건 하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범위는 이쪽 범위죠. 이쪽 범위 절대값 썼어요. 그 다음에 이쪽 범위 절대값 줬죠. 즉 이쪽 범위는 하나는 이쪽이고 두 번째 요거는 이쪽 범위죠. 그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니까 이것은 뭐를 절대값으로 준다? 요 C를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달러 C16이 돼야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뭐를 절대값을 준다? 15행을 절대값을 준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해서 끌어서 내리는 것이 올바른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죠. 결국 1 곱하기 1이니까 결국 1이 된다는 뜻이죠. 참이 될 때 그것이 합계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열 수식을 사용한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배열 수식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먼저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은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수강 인원이 아니라 수강료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수강료 하고 Alt키 엔터 치야죠. Alt키 엔터 치시고 합 이렇게 써주세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값. 그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니까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 방금 전에 한 거와 똑같이 계산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범위가 이제 수강료의 범위만 틀려준다. 그죠? 수강료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먼저 해볼까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다시 여기 클릭합니다. 는 하시고 SUM 들어와야죠. SUM 다음에 범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범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지금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 쉽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곱하기는 바로 요 범위니까 그죠? 요 범위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조건은 뭘까요? 남녀니까 여기 범위에서 F4번 누르시고 조건은 여기 남이니까 뭐를 절대값으로 해준다? C열을 절대값으로 해준다. F4번 눌러서 이렇게 달러 C의 16 이렇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범위는 워드 과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영역 지정하시고 절대값 주시고 그 다음에 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를 절대값을 줄까요? 행 15행을 절대값을 주니까 F4번 두 번 눌러주셔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죠? 이런 작업이 다 끝났으면 뒤에 갖다 놓으시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가로의 개수가 맞나 잘 볼까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건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게 없애줘야 됩니다. 이걸 지우겠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요게 조건 하나 요게 조건을 곱하고 썸의 함수의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뒤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Ctrl Shift Enter를 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끌어놓으시고 다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값이 올바르게 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천 단위 한번 해볼까요? 천 단위 홈 탭에서 천 단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올바른 값을 됩니다. 그럼 다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다 하겠을까요? 지금 이 상태죠. 잘 보시면 이 조건을 먼저 봅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건 하나 곱하겠죠? 두 번째 요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여기죠. 방금 배열 6 여기서 한 거와 똑같습니다. 단지 범위만 이거를 준 것 뿐이죠. 결국 요 범위는 요 범위죠. 이 범위와 뭐를 비교합니까? 요거를 비교한 거고, 그래서 범위는 절대값에서 밑으로 향하는 거니까 바로 C열을 절대값으로 해서 $C16 해준 것이고, 이쪽 범위는 바로 요거에 계산되는 거니까 범위 과목에 해당되니까 이거 범위며 계산이 이쪽 방향이니까 바로 달러를 15 이렇게 된 거죠. 두 개가 일치하면 이것이 1이 되고 1이 되는 것이죠. 참이 되면 그럴 때 요거의 값을 배열로 계산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에 오셔서 홀짝수 행의 합계를 구하는데, 지금 보시면 먼저 계산에 사용되는 함수는 MOD 함수를 사용할까요? MOD 함수는 앞에 값을 뒤에 인수로 나눠서 바로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로 함수를 사용할 건데, 로는 행번호를 구하는 함수, 구하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보고 다음 수식 입력줄에 다시 클릭해 주시고 는 하시고, 그 합계를 구하니까 SUM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야죠. 조건을 비교할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1이면 홀수계일 경우 그것을 바로 요 범위를 지정해서 그의 값을 구하는 것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로 안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MO만 쓰면 MOD가 나오죠. 그죠?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로에 또 RO만 누르면 여기 나와요. 요 RO라는 것은 바로 행번호를 구하는 거예요. 행번호에 구하는 범위는 D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셔서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그것을 구해서 행번호를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로 나눕니다. 2로 나눴어요. 2를 나눈다는 것은 행번호가 나눠서 0이 되면 짝수가 된다는 뜻이죠. 반면에 0이 아닌 값 1이 된다는 것은 홀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요거와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는 요 범위에서 행번호 3번 홀수죠. 4번 짝수입니다. 5번 홀수죠. 6번 짝수, 7번 홀수죠. 8번 짝수죠. 그죠? 그래서 각각 행번호를 뭘로 나눕니까? 2로 나눠서. 나눈 값을 2로 나눠서 홀수일 때는 0이 될 테죠. 짝수일 때는 1이 될 테죠. 아니, 짝수일 때는 0이 돼서 2로 나누니까 바로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홀수일 경우 2로 나누니까 홀수니까 나머지가 1이 되니까 그 값을 나머지를 1과 비교하니까 1과 비교해서 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홀수로 구한다는 뜻이죠. 홀수로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3행 홀수죠. 5행 홀수죠. 7행 홀수죠. 그죠? 요 값을 상반기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상반기죠. 상반기는 각각 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칩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갖다 놓고 끌어내리시면 올바른 값이 첨단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줘야죠. 요거 1로 비교하는 것을 2로 비교해 주면 되는 것이죠. 2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0이죠. 나머지가 0.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또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옆에 클릭하시고 는 됩니다. SUM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뭘로 비교합니까? 1로 비교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또 들어가서 ROW 이거죠. 더블 클릭하시고 그쪽 범위는 여기죠. 그거를 구했죠. 그걸 구한 것을 그 다음에 모드를 먼저 써요.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드 MO 요거 나머지 원함수 먼저 찍고 그 다음에 RO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범위에서 범위 구했죠? 로의 값은 가로 닫아주시고 그 값을 뭘로 나눠줍니까? 2로 나눕니다. 그죠? 나눠서 그것을 잘못했네요. 나눠서 그것을 뭐와 비교한다?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0이 되면 짝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Ctrl Shift Enter를 칩니다. 됐죠? 똑같이 오른쪽 끌어내리시면 값이 정확히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죠? 밑에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행번호를 구하는 것이죠. 행번호. 결국 여기 행번호를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로하고 요거를 너는 안 했네요. 로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행번호는 10일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행번호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번호를 구한 값을 우리가 RMOD 값으로 나눠서 나머지 2로 나눠보면 11이니까 나머지가 1이 되죠. 그죠? 나머지가 1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행번호를 구합니다. 범위를 지정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가나 1로 비교한다는 것은 뭘까요? 같다는 것이니까 홀수를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죠? 홀수여야지만 요 조건과 요 조건이 같죠. 그럴 경우에 결국 결과값 1이 된다는 뜻이니까 1일 때만 요거의 합계를 구할 거죠. 여기 절대값 줄 필요 없죠? 옆으로 끌 거니까 여기는 범위가 이거고 여기는 범위가 이거니까. 화면에 요거는 하반기니까 하반기는 4행에 있어요. 그죠? 또 6행에 있어요. 8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행에 있다는 뜻이죠. 그죠? 0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모드 함수, 그 다음에 로 함수를 통합한 혼합 함수를 사용했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는 또 반별로 순위 구하기를 할 건데